너 한글 몰라? 창피해서 너랑 같이 못 다니겠다. 이게 과연 말이 될까요? 한때 일본이 아시아의 중심이라 외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어를 배우지 않으면 직장도 구하기 어렵고 사회생활조차 힘들어진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저는 이 변화를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시다 타쿠야라고 합니다. 올해 45세이고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일본인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라고 믿고 자랐습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강국이었고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일본이 아시아의 중심이라 여겼고 우리는 그 자부심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일본 외의 다른 문화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그저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존재였고 그 나라의 언어는 전혀 알 필요가 없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일본어만 잘하면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고 일본 기업에 들어가서 일본어로만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일본은 여전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미국과 함께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하며 일본 브랜드들은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떠올릴 일이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한국 제품을 사는 일도 거의 없었고 한국 문화를 접할 기회도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 사회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죠.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점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것이 일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일본의 한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국 기업과 협력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직원들은 기본적인 한국어를 익히도록 하세요. 이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일본의 회사에서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를 배우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입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성장하긴 했지만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들 만큼의 영향력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가게 간판에는 일본어와 함께 한글이 병기된 것이 당연해졌고 편의점에서도 한국어로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지하철 광고에는 한국 브랜드가 일본 브랜드보다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고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우대받는다는 구인 광고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 딸이 학교에서 겪은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힘없는 목소리로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아빠, 나 왕따 당하고 있어. 저는 놀라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혹시 친구들과 싸웠나 싶었죠. 그런데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나보고 시대에 뒤처졌대. 한글도 못 읽는다고. 저는 이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조차 한글을 모르면 따돌림을 당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본 사회의 변화를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는 한국어를 할 줄 모르면 승진이 어려워졌고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글을 모르면 문화적 소외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TV를 켜면 한국 드라마와 예능이 방영되고 거리에서는 한국 아이돌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한국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던 거였죠. 한때 일본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J-팝 가수들은 이제는 K-팝 가수들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영화나 드라마는 해외에서 큰 반응을 얻지 못했지만 한국 콘텐츠는 넷플릭스,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조차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전자기기 시장에서 삼성과 LG가 점유율을 높이며 일본 브랜드를 압도하기 시작했고 한국 화장품과 의류 브랜드가 일본 시장을 점령하면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한국 제품을 써야 트렌디하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본 사회는 한국 문화와 한글을 익히는 것이 필수적인 시대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어를 모르면 뒤처지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는 것을요. 이제는 저도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과거의 일본처럼 살면서 시대의 변화를 외면할 것인지 아니면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할 것인지 저는 고민 끝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쉬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어와는 문법도 다르고 발음도 달라서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배울수록 일본 사회에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딸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더 잘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일본 사회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글을 배우지 않으면 일본에서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런 변화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기성세대들은 이러한 흐름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는 것이 단순한 유행일 뿐이며 곧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한국어 능력이 필수 스펙이 되어가고 있었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화조차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도 변화는 가속화되었습니다. 회의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가 점점 더 많아졌고 해외 출장 대상자 선발 기준에도 한국어 능력이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본어만으로 업무를 처리하려고 했지만 점점 더 많은 보고서가 한글로 작성되기 시작했고 한국 기업과의 화상회의에서도 한글이 등장하는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끔 나오는 한국어 단어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동료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승진 기회도 그들에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불안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회사에서 나름의 입지를 다져왔고 경력도 오래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도태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요시다 씨, 다음 프로젝트에서 빠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파트너사와의 협력이 핵심인데 일본어밖에 못하시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곧 도태를 의미했습니다. 저보다 경력이 짧은 후배들이 한국어를 잘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주요 업무를 맡게 되었고 저는 점점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고는 있지만 회사에서 써먹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를 더 빨리 능숙하게 익혀야겠다라고 말이죠. 회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의 문화적 차이도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한국 문화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한글을 배우는 것이 마치 기본적인 교양처럼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점심시간에 한국 드라마와 예능 이야기를 하면서 웃었고 회식 자리에서도 한국 음악을 들으며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은 그 대화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어제 런닝맨 봤어요? 이번 화 진짜 대박이었는데. 맞아요. 그리고 BTS 새 앨범도 나왔던데 들어봤어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뉴스에서 한 가지 보도를 접했습니다. 최근 일본 내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학에서도 한국어 과목을 정규 과정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도 한국어 가능자를 우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내 유명 대형 서점에서는 한글 교재 판매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회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한글 간판이 늘어나고 있었고 심지어 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조차 기본적인 한국어를 구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필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딸이 학교에서 한글 시험을 봤다며 시험지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너희 학교에서 한국어 시험도 봐? 딸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요즘 한글 못 읽으면 대학 입학도 어렵대. 입학시험에서도 한국어 지문이 나온다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대학에서 한글이 출제될 정도라면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한글과 한국어가 일본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일본의 많은 기업들은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생존을 위해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택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일부 보수적인 기업들은 끝까지 일본 시장만을 고집하며 한국어 도입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뻔했습니다. 일본 내에서 한국 브랜드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일본 기업들은 더 이상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를 모르는 직원들은 제대로 된 협상을 진행할 수 없었고 결국 한국 기업들과의 계약에서 번번이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일본 전자제품 회사의 사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없이 일본 내수 시장만을 유지하려 했지만 소비자들은 더 이상 일본 제품을 찾지 않았습니다. 일본 시장에서도 한국 전자제품이 점유율을 높이면서 일본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제품이 이렇게까지 안 팔릴 줄은 몰랐다. 기업 경영진들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지만 일부 정치인들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일본은 일본어만 사용해야 한다. 요즘 한국의 정세가 전 세계적으로 시끌시끌한데 한국을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더 이상 과거의 논리에만 기대지 않았고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내에서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정치인들은 외교 협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위해서는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였지만 정치인들은 한국어를 몰랐고 번번이 협상에서 손해를 보았습니다. 한 일본 외교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몰라서 중요한 협상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으려면 한국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정치인들은 변화를 거부했고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업과 정치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한국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불이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제 친구는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진해서 계속 밀려났습니다. 회사에서는 한국어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하기 시작했지만 그는 끝까지 배우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는 회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나는 그냥 일본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의 한숨 섞인 목소리는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의 현실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한글을 배우지 않으면 뒤처지는 현실은 더 이상 특정한 직종이나 세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사회 전체가 변화하고 있었고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더 도태되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한국어 응대가 기본이 되었고 음식점에서도 한국어를 할 줄 모르면 고객을 제대로 응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제품의 설명을 잘 모르겠는데 한 고객이 직원에게 물었지만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제품의 사용 설명서가 일본어가 아니라 한글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한국어를 모르는 것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일상생활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한국어를 배웠어야 했는데 과거에는 한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어가 필요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걸 모르면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이런 많은 변화 속에서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꽤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회사에서 필요해서 배우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한국어가 저의 일상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한국어 단어를 외우고 퇴근 후에는 딸과 함께 한글 받아쓰기를 연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하루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한글이 마치 암호처럼 보였고 익숙하지 않은 발음 때문에 자꾸 혀가 꼬였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따로따로 배워야 했고 받침이라는 개념은 일본어에는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헷갈렸습니다. 처음으로 한글을 써보던 날,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겨우 제 이름을 적어보았습니다. 요시다 타쿠야. 제 필체는 엉망이었고 글자 간격도 들쭉날쭉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끝에서 느껴지는 필기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자를 배웠을 때처럼 낯설었지만 묘하게 흥미로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글이 점점 더 익숙해졌습니다. 사무실 책상 한쪽에는 한국어 단어장을 놓아두었고 메모할 때는 일부러 한글을 써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미팅은 오후 4시. 그렇게 한 문장씩 쓰다 보니 어느새 간단한 한국어 문장은 무리 없이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상 미팅이 있었습니다. 저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이번에는 직접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를 건넬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발음이 어색하긴 했지만 상대방은 미소를 지으며 답해 주었습니다. 한국어 공부 많이 하셨네요. 앞으로 좋은 협력 기대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딸과 함께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딸이 갑자기 저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한국어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딸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나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야? 저는 딸과 함께 웃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망설이던 제가 이제는 딸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일상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딸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하면 나 처음엔 걱정했어. 저는 놀라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걱정? 딸은 조용히 책상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한국어 공부하기 싫어할 줄 알았어.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말도 못했어. 우리 아빠는 한글 못 읽는다고 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만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변화가 늦어질수록 딸도 힘들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랬구나. 저는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빠도 처음엔 많이 망설였어.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 너 덕분에 이렇게 한글도 배우고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거든. 딸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같이 공부하자, 아빠. 그렇게 우리는 함께 한글 공부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며칠 후 저는 회사에서 한국어로 된 문서를 읽으며 동료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가능했겠지만 이제는 기본적인 문장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요시다 씨, 한국어 정말 많이 늘었네요. 이제 한국 출장을 가도 문제 없겠어요. 동료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어를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는 끝났으니까.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제야 이 변화를 받아들였을까? 과거에 저는 한글을 배우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제 일본 사회에서 한국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변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 달라진 것은 단순히 언어 실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어로 뉴스 기사를 읽고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길거리의 한글 간판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딸과의 대화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딸은 한국 아이돌 그룹의 팬이었고 예전에는 제가 그 이야기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 이 노래 가사 한번 읽어볼래? 딸이 내민 가사지를 보고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하루 끝에 내가 있었으면 해. 발음은 아직 서툴렀지만 딸은 감동한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이제 완전 한국 사람 다 됐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멀었지.
그래도 이제는 한국어가 익숙해졌어. 이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변화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연이 감동적으로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더욱 감동적인 사연은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는 감동향기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